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내일은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태탕이 나오고 테레가마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재 많이 어그러진 민심을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장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훌륭한 후보다.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LH 사태부터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들의 만행이 상당히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것을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 후보에 벽돌 하나 갖다 놔도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되기가 힘들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결국은 당선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는 뭐 처음에 부산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를 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또 공격을 당했었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이재명 도의사도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랑 국회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한번 만났죠. 만나가지고 국회 경내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하면서 공선법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또 우리를 또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했죠. 이재명 도지사님 공선법 위반 좀 염려되는 것 좀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재명 도의사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현재 언론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낙연 당대표, 전 당대표죠, 아마 타격이 클 것이고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도의사 개인의 영달과 대권 야욕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뿐이죠. 그런데 현재 정치 역학 구도 분석을 통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반면에 이낙연 전 당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기는 난망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막판에 뭐 김어준을 동원해가지고 음모론을 또 주장하고 여러가지, 제가 보기에는 허위 같아요, 허위. 결국은 막판에 한번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짧게, 자, 이재명 도의사가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을 하신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쿠팡이 거대 공룡으로 성장을 해버렸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상장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쿠팡에 입점해 있는 많은 업체들, 그리고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많은 배달 사원들의 고통과 노동을 짜내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로켓 프레시라고 전날 12시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7시 전에 딱 문 앞에 배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쿠팡 내에 작동 원리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전날 우유 500ml, 뭐 남양우유, 매일우유, 서울우유 이렇게 떨어지면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7시에 딱 배달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저는 쿠팡 찬양론자였는데, 이번 MBC 스트레이트에서 쿠팡의 이런 작동 원리, 판매 시스템, 이것을 알고 나서 쿠팡이 상당히 위험한 업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정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은 이 쿠팡이 네이버에 필적하는 거대 쇼핑몰로 성장하면서 아마 엄청난 뭐 로비라든가 내부자들이 또 정치권에 진입해 있겠죠. 인맥 네트워크가. 그러다 보니까 뭐 공정위에 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참다 못해서
어제 그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쿠팡의 실태를 보도를 했고, 특히나 이런 플랫폼, 배달 플랫폼, 그리고 노동력, 근로자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쿠팡에 대해서 직접 저격을 하셨어요. 특히 정치인, 행정가가 이런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이런 업체를 비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쿠팡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을 따왔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아마존 주식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존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쿠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잠깐 문제를 한번 어떤 것이 문제고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어떤 점이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을 탄압하고 고열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도지사의 비판 내용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쿠팡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최초에 이 쿠팡에 입점한 업체의 사장님이 애쓰고 모델이라든가 잘게 컨셉을 짜가지고 사진 촬영도 해가지고 물품을 딱 올려요. 올리면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판매자가 똑같은 옷을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올리게 되면 쿠팡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싼 물건을 팔게 되면 기존에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의 이런 별점,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상품 설명 이런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도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 판매자가 올려놓은 판매 사진, 모델, 상품평, 별점 이런 것들을 몽땅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도 여기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템 이너라는 것인데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높은 판매자 점수를 받은 사람, 뭐 별점 만족도겠죠. 그 다음에 배송일이 빠르고 예정일에 제대로 배달이 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이 쿠팡 첫 페이지에 상단에다가 그 상품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많은 물건들이 팔리겠죠. 이 쿠팡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쿠팡을 사용합니다. 쿠폰, 정액 쿠폰을 사게 되면 배송비도 전부 무료예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0원이라도 싸야지만이 바로 위너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템 위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너가 되게 되면 기존에 모델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제품 설명을 해준 사람의 그 설명과 후기를 전부 다 모방을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 후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운 100원이라도 싸게 판매한 사람한테 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판매자가 제공했던 상품 컨텐츠를 회사와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하게끔 되어 있고,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가 종료가 된 후에도 기존의 판매자가 사용했던 이미지, 상품 설명, 후기, 별점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켜 가지고 도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모든 법적 책임을 판매자가 소송 비용을 대야 된다. 그리고 쿠팡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면책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이것이 불공정한 거래다 해가지고 공정위에다가 고소 고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에 이 쿠팡이라는 공룡업체, 나스닥이 상장되기까지 한 대한민국 네이버의 쌍벽을 이루는 거대 공룡업체 뭐 내부자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제대로 1년 동안 심사만 죽도록 하고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모델, 상품 설명 이런 것을 도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쿠팡의 시스템은 기존의 옥션이라든가 뭐 G마켓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 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이 쿠팡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물류센터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 판매자로부터 예를 들면 뭐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그 금액만큼 물건을 떼어가지고 이 물류센터에 완사입이라고 하죠. 완전히 매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선매입을 한 상태에서 온라인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 물류센터에서 바로 직배송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것처럼 주문을 받고 판매자한테 물건을 보내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사입을 매입을 했으면 대금 결제를 바로 물건값을 줘야 되는데 이 로켓 배송 쿠팡의 결제 시스템은 어떤 식이냐면 50일이 지나야지 정산을 해준다. 만약에 이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물건을 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50일 이후에나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워낙 현재 쿠팡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산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판매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쿠팡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만약에 정산을 빨리 받고 싶지, 너희들 빨리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대출을 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네이버나 11번가 이런 업체는 9일에서 10일이면 정산을 해주는데 쿠팡은 50일 가까운 약 2개월이 걸려야지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산을 선정산, 그러니까 빨리 정산을 받고 싶으면 먼저 너희들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라 하면서 KB셀러론이라는 거의 뭐 사채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요즘에 경기도에서 고금리로 사채를 쓰고 있는 이 불법 사채업자들 때려잡느라고 눈이 벌게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쿠팡이 눈 벌건 대낮에 이런 불쌍한 힘겨운 상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에게 어차피 내 물건을 팔아서 받을 정산할 금액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대출을 받아서 빨리 정산을 받고 싶으면 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를 두 눈 벌겋게 뜨고 이걸 보고 있다면 이재명 도지사 성깔상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물건을 팔고 정산을 받겠다는데 대출을 해가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친 게 현재 4차 산업 플랫폼의 현재 성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배달의 민족 그 대표를 간담회까지 초청해가지고 상생하고 배달 라이더들 좀 잘 노동권을 보장하고 휴식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배달의 민족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달의 민족을 매각시켜버렸죠.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쿠팡 이 업체도 배달 사원들을 엄청나게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최근에 이걸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쿠팡 이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웃집 아줌마, 학생 이런 사람들이 배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쿠팡 이츠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배달 사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교육 잠깐 받고 인근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쿠팡 이츠를 깔고 앱을 깔고 인근 가게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사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쿠팡이 배달이 왔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배달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뭐 분개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쿠팡을 많이 이용했던 국내 기업이라고 많이 이용해 주었던 국민들도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쿠팡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삼성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무단 탈취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약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방패를 쳐놓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접근 금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탈취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불공정 행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고 많은 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과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탈취하고 PB상품, 기술력을 탈취해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버린다든가 해가지고 발명가들이 최초 그 개발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쿠팡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 스트레이트의 고발을 이재명 도지사가 명확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재명 도지사는 정말 다른 정치인이구나.
행정과 정치인이 쿠팡이라는 4차 산업 플랫폼,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스닥에까지 상장해 있는 기업을 저격하거나 비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정치 후원금도 안 들어와. 심지어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1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을 정도로 쿠팡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라든가 어느 정도 국가가 GDP가 성장하고 하려면 이런 쿠팡 같은 업체들이 많은 매출을 일으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이 우리 편인 거죠. 괜히 저격하고 규제를 했다가는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쿠팡을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눈 감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정부 수반이라든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쿠팡을 저격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가 정치가가 이런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기업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경제가 중요한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소비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런 쿠팡이라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만든 혁신가들, 기업가들은 존경 대상이에요.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정작 기업만을 위하고 노동자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그를 혁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되었을 뿐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 시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이고 배달 노동자를 연이은 사망도 모자라서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현재 쿠팡 배달맨들이 과로사로 많이 죽어나가고 있죠. 위너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라도 싸게 팔고 있는 곳에 기존 판매자가 공들여 쌓아놓은 제품 사진, 상품 리뷰를 몽땅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약관을 만들어서 갑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산을 최소 50일 걸리는 탓에 물건이 많이 팔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생산해야 되죠. 이런 불공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흑자도산이 염려가 된다.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선정산 프로그램인데 아까 보셨듯이 선정산 받으려면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라. 이재명 도지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연리 4.8%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아무리 직매입 방식의 새로운 플랫폼 형태지만 이 소리는 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완사입을 하는 것이죠. 1억 원어치를 물건을 띄어가지고 물류창고에 저장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쿠팡이 직배송하는 로켓 배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배송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중개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르겠죠. 소상공인을 피를 말리면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잡으라고 정치가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남짓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경제검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이렇게 두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재명 도지사가 비판하고 있어요.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중시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기본 상식,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ESG 경영,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따져야 되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ESG 경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쿠팡은 이걸 다 잘 지키고 있나요? 윤리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롤모델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배울 것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이지 이 플랫폼 경제 내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혹독한 노동 환경과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정산을 막 자기 맘대로 하고 정산 받고 싶으면 대출 받아라 하고 이런 갑질 운영 방식은 롤모델에서 배울 만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깔끔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할 일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바로 잡으라고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쿠팡이라고 이름을 두 글자를 적시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들의 권리 신경 쓰고 배달 사원들의 권리 신경 쓰면 영업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들이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기득권자들은 절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들이 불공정을 고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공정을 고칠 수 있는 대리자, 대행자, 이재명을 뽑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